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창호 시공을 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창호 관련된 시공 영상들을 참 많이들 보여집니다. 시공 중간중간 과정이라든지 또는 완성된 모습, 처음 모습과 완성된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보여지는데요. 아쉬운 것은 시공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은 하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외벽에 실리콘 작업으로 마무리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이 외벽 문제만 하더라도 신종 직업이 생길 정도로, 실리콘 개보수라는 신종 직업이 생길 정도로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거기서 있다는 거죠. 이런 하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호 시공에서 하자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벽과 맞닿은 곳에는 물이 제일 문제죠. 균열이 생기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외부나 내부 중에 자주 사용하는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레일 파손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비근한 예로 거의 모든 집에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집들은 수십 년을 써도 레일에 파손이라든지 레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반면에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레일 파손이 일어나서 보수를 하러 가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간단하지만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춥지 않으려고 창호 교체를 다 했는데 외풍이 심하게 들어온다. 이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죠. 샤시, 하이 샤시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지만 잠금 장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누수 문제는 조금 설명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 제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레일 파손의 원인이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 파손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하이샷이 레일과 로라의 어떤 구조적인 상관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초창기 때 나온 하이샷이 레일은 위에가 평면이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서 여기서 로라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게 얼마냐 하면요, 요 두께가, 플라스틱 요 두께가 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건데요, 요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요 2mm 정도 되는 것이, 만약에 로라가 이렇게 위에만 계속 일정하게 굴러가 준다면, 직선 위를 굴러가 준다면 수십 년을 써도 레일의 마모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잘. 근데 어떠한 원인에서든지 레일 파손이 자꾸 일어나고 편마모 현상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편마모가 생긴다면, 이 편마모 현상이 생긴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요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얇은 레일이 굉장히 마모가 돼서 얇아져서 나중에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어느 순간 거기에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을 열고 했을 때 이 플라스틱이 과자처럼 부서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레일 파손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편마모를 조금 막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것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건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로라도 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가지고 요 좌우로 이탈되는 것도 조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요 두께가 마모가 생기더라도 한참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5mm 이상의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구조인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심한 마모가 일어나서 파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범은 이제 이 마모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마모가
이제 한 글자를 더 붙이자면 편마모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마모.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호 시공을 할 때 이제 이런 편마모가 생기는 원인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발생하는 것이 이 시공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공할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면 이러한 틀이 이렇게 창호 하시는 분들은 다 수직 수평은 막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수직 수평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자꾸 발생하느냐면은 수리집이다 보면 그 집에 이제 미장이 교체를 하려니까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집 벽이 만약에 미장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되어 있다면 뭐 그냥 그대로 시공을 하면 됩니다만 벽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창호 시공을 했을 때 이 마감 치수가 여기는 많이 남고 여기는 작게 남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기가 싫을까봐 이제 우리 창호나 건축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긴 대로 이렇게 생긴 대로 집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집 꼬라지대로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집 생긴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샤시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벽체 마감 때문에 이렇게 벽에 맞춘다든지 벌써 기울기가 벌써 달라졌죠. 또는 이렇게 만약에 세운다든지 했을 때 이 위를 로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기울으니까 요 위에는 무거운 유리가 달린 무거운 문이 이렇게 못 지나가고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자꾸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1번 주범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기울기 문제가 됩니다. 이 기울기가 잘못됐을 경우에 편마모가 심하게 발생하는 원인이죠. 두 번째로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시공할 때, 이 고정할 때, 고정할 때 이 틀어짐 현상이 생깁니다. 틀어짐 현상이라는 것은 창호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면 좋겠는데 확대를 해서 보자면은 이렇게 물결이 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고정하고 여기를 고정할 때 사람 손으로는 잘 안 되는데 연장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고정을 할 때 사람 힘으로는 이게 눌러도 안에 이제 뭐 샤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강재가 이렇게 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죠. 고정을 하는데 이 사람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연장을 쓰고 하다 보니까 연장의 힘에 의해서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무르고 약합니다. 눌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물결치는 현상이 생기면은 로라가 지나가다가 여기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는 마모가 거의 일어나는데 이게 수도 없이 하루에 수도 없이 열고 닫고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쓰지도 않아서 여기서 마모가 생기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마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고정하실 때 그래서 사실은 창호 시공의 원칙 중에 하나가 가하 고정을 이렇게 하셨다면 가하 고정을 한 뒤에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고인목을 놓게 되죠. 더 처지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이 가하 고정, 이건 제가 외부적인 누수 문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고정을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고인목이 있는 고인목을 관통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이 밑에 바닥이 편편하지가 않습니다. 철거하고 우둘두둘한 부분에 고정을 할 때 이게 이런 데서 멀리 고정하면은 이 문 전체가 나중에 어떤 태풍이나 바람을 받을 때 흔들림에서 이게 삐끌리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으로 폼을 쏘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무거운 유리가 달린 문이 중량을 받고 태풍에 의해서 자꾸 흔들림을 당하면 이게 조금씩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그만한 변형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그 위에 달린 문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고정하는 이 칼부럭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장 좋은 것은 이걸 관통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지역에 이제 고정을 하셔서 요거를 꽉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고인목이 여기에 있다면 이걸 눌렀을 때도 이게 처짐 현상이 없겠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 고인목을 이런 데 뒀다면 이거를 눌러도 이게 이렇게 처짐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런 사소한 거지만 요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출입구 정도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발코니라든지 베란다든지 큰 치수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고정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휘게 될 경우에 이제 이게 기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될 경우에 고정을 하면 그 상태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편마모 현상이, 또 로라가 바로 지나가야 될 것이 만약에 이게 휘어져 있다면 지나가면서 저항을 자꾸 받고 해서 마모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대충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조금 소홀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공을 했다고 하면 자주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해서 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2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얇은 이 부분은 여유가 있어도 이 부분이 자꾸 편마모가 생기면 어느 순간에 이게 종이처럼 얇아져서 이제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호 시공은 별것 아니지만은 사소한 이런 몇 가지들 조금 유념하시고, 특히 시공을 하실 때는 창문이나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주로 사용하는 출입을 자주 하는 이런 곳에 이제 새로이 창호 설치를 하실 분들은 번거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안전하고 훨씬 더 쉽습니다. 요 바닥에 몰탈이라든지 시멘트 미장을 조금, 요즘 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봉지로도 파는 게 많고 그렇게 급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조금 바닥 미장을 살짝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만 조금 유념하셔도 레일 파손의 원인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외부 창하고 인접한 부분에 비가 새는 원인,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리콘은 지금 외부 전용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뭐 접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머라든지 뭐 이런 많은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제품들이 상용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질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지금 우리 우때로부터 계속 써온 것은 실리콘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써도 물 새는 데가 없는 데 비해서 제품은 훨씬 좋아지고 했는데, 외부 전용 가격도 높아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한 뒤에 비가 새고 이렇게 해서 신종 직업이 생겼죠. 실리콘 개보수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왜 그럴까요? 실리콘은 점점 더 좋아졌는데 왜 하자들이 자꾸 발생하는가, 이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